지난 여름 브라질 국가대표팀 토트넘과 세비야가 한국을 찾아 찐하게 한국을 즐기고 가며 한국 팬들에게 감동을 준 데 이어 올해는 갈수록 화려함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결승팀 모두 한국으로 총집합시킨 건가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클린스만 후의 평가전은 물론이고 쿠팡이 초청한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코리아 투어 2023을 계기로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맞붙어 총 3경기를 진행하는 잉글랜드의 울버햄턴, 스코틀랜드 셀틱, 이탈리아 AS 로마까지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요즘 이들의 방안으로 더욱 화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 성사가 어려워졌지만 김민재의 나폴리와 이강인의 마요르카 역시 내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도 한국 선수 소속팀 또는 각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이지만 내한이 결정된 후 더 많은 우승이 결정돼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국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외 클럽 선수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을 찾는 선수들도 구단 내부에선 벌써부터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정리해 준비하는 팀도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오늘은 이들이 한국을 찾아 여름날 무엇을 하며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선 맨시티는 명실상부 현 시대 최고의 구단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을 제끼고 역전 우승할 것이 사실상 확정적이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대파하고 결승에 오르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AS 로마 역시 주최 측에 큰 기대를 갖는 구단입니다. 감독 중에 감독으로 손꼽히는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팀이기 때문인데요. 토트넘 감독 시절 특히 손흥민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으며 소니의 추천으로 김민재 영입을 위해 화상통화를 4번이나 했을 정도로 편견 없이 한국 선수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한국인 선수들이 뛰고 있거나 뛰었던 경험이 있어 한국 팬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팀이 총 7개나 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 축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돈벌이만 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을 갔을 텐데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오면 축구 경기 외에 꼭 할 것이라는 체험 내용 후보들이 거론되며 보다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한국을 다녀간 수많은 선수들의 내역과 비슷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인 수준인데다 영국이나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사무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선수들은 K-팝,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 유소년 선수들 및 구단과의 교류가 이뤄질 것은 당연한 수순이긴 했죠. 그럼 작년에 한국을 찾은 선수들이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모든 한국 체험의 근간은 브라질 대표팀이 작년 6월 한국을 찾아 용인 자연농원, 서울 남산, 강남 클럽, 호텔 한식당, 한우구이 등 일명 네이마르 코스라 불리는 일정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짐을 내려두고 남산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졸라 다음날 오후엔 팀원 모두를 끌고 에버랜드에 방문하고 또 밤에는 시내에서 동료들과 신나게 놀았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훈련 계획을 빠짐없이 소화하면서 벌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일정은 자연스레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모범 관광 코스를 개척한 수준이 됐고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국 와서 얼렁뚱땅 시합만 하고 그나마도 최정예 멤버는 벤치에만 있다가 대전료만 챙긴 후 경기가 종료되기 무섭게 한국을 떠났을 세계 1위 브라질 대표팀이 작년엔 한국의 경기 며칠 전부터 모여 문화체험부터 경기의 팬서비스까지 그야말로 쏟아낼 것 같거든요. 특히 자연농원 일정은 브라질 대표팀의 한국 문화체험 일정의 압권이었습니다. 남산 일정 중 네이마르가 좋은 놀이공원 있으면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다음날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깜짝 방문이었기에 에버랜드 측도 별다른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브라질에선 당연한 사설 경호팀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웬걸 이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들에게 함부로 달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뒀고 자연스레 경호원들도 아예 편하게 놀이기구를 즐기기 시작할 정도였죠. 경호원이 필요가 없을 한국을 마음껏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들을 인솔했던 담당 가이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이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했다며 한국이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 표정이 밝아졌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반면 조금 더 현실적인 관광객 코스를 밟은 구단도 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세비야인데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에 놀러 온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이 한국에 놀러 왔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일단 세비야 선수들은 토트넘보다 이틀이나 빠르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기가 16일이었고 토트넘과 달리 그 전에 다른 친선전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일찍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일찍 와서 한 것은 몇 차례의 훈련 외에는 모두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처럼 단체 일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몇몇이 모여다니는 조직 스케줄이었고요. 선수들 역시 이런 일정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단과 선수 모두의 SNS가 난리 날 정도로 입국 전부터 흥분의 도가니였죠. 하루 종일 훈련하기 쉬운 접근성을 고려한 토트넘에 반해 세비야는 아예 놀기 딱 좋은 강남 한복판에 호텔을 잡았기도 했습니다. 입국 다음날 오전 바로 운동장에 집합한 닭집 토트넘과 달리 세비야는 풍류 즐기기에 집중한 모양이었고요. 입국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인 한국 관광 일정을 시작합니다. 선수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마련된 고궁 방문을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을 찾기도 했는데 시민들과 어울더울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 점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선수 중 일부는 K-POP 체험센터에 방문해 BTS의 노래 버터에 맞춰 아이돌 댄스를 배우기도 했고 팀 공식 응원가를 한국어로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브라질 네이마르 코스의 출발지로 잘 알려진 남산도 빼놓지 않고 방문했고요. 이처럼 해외 축구 구단들의 방한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니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엄청난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또 우리 한국의 홍보 효과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또다시 굴러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한축구협회가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자신들의 비용을 태워 직접 한국을 방문해 무려 2번이나 경기하겠다는 신청을 기각한 건데요. 협회 관계자는 경기 주최가 6월 8일과 10일 2경기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0일 경기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10일 경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날 전국 6개 구장에서 K리그 경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참 이해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폴리는 김민재라는 대스타를 얻고 기쁜 마음에 중국에서 거액의 초청장이 날아왔음에도 콕 짚어 한국을 찾겠다고 할 정도로 또 여름에 당장 한국 선수 황인범과 이강인을 영입해 파란 유니폼을 입혀 한국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본격적인 한국 국민구단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죠. 이해는 갑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우리 프로축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기도 합니다.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외 구단의 방안은 미래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행보의 첫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내겠다는 중국이 있음에도 한국만 선택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한국은 그만큼 섬세하고 까다로운 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스포츠나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화 강대국이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친선전은 많았습니다. 피스컵 등의 이름이나 국가대표 A매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팀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경기 직전에 와서 정해진 경기만 마친 후에 끝나자마자 한국을 떠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작년부터 이 흐름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방안에서 세비야는 선수들을 기용한 문화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무진이 직접 K리그의 유소년 육성 철학을 전수하는 교육을 무려 3일간이나 진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프리시즌 투어는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폴리와 마요르카 경기까지 성사돼 우리의 여름이 더욱 빛나길, 선수들이 한국에서 찐한 한국인의 정을 느끼고 돌아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